자, 안녕하세요. 23차 시 연립 1차 부등식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연립 1차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번 연립 부등식의 풀이.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알고 갑시다. 복습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 1차 부등식의 풀이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내용을 찾아보고 가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내용은 연립방정식이란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x 플러스 y는 3, 뭐 2x 마이너스 y는 이것도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1차 방정식의 중요한 말이죠. 공통의 해. 자, 이 공통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해보면, 뭐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해서 구해보면 x는 지금 2가 나오고 y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의 공통의 해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 1차 방정식의 1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지난 시간까지 했으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번 단원인 연립 1차 부등식, 줄여서 연립 부등식은 그동안 배웠던 연립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지난 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립 1차 부등식이 대체 뭐냐? 네,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우리가 연립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기 써있죠. 자, 왼쪽에 한번 볼게요. x는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이 묶여 있는데요. x는 5보다 크다라는 것도 1차 부등식이죠. x는 7보다 작다도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연립 방정식 때와 동일하게 이런 기호로, 그래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굉장히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써드렸죠. 자,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라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연립 방정식의 해 앞에서 복습도 했었고 예전에 배우기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말로 한 번만 해보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두 방정식의 공통의 해라고 했어요. 그럼 연립 부등식의 해는 당연히 연립 방정식의 해와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의 해란 두 1차 부등식의 어떤 해? 공통의 해.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연립 부등식은 1차 부등식 두 개가 묶여 있는 거니까, 네,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의 해를 찾는 게 바로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이 되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너무너무 쉽지만 이 연립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직은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쓸 거라서 뭘 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 직, 선을 그리라고 엄청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수직선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뭐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뭐 아니라면 제가 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수직선을 그리고, 자, 먼저 5를 적당히 찍어주세요. 뭐 이쯤에 찍을게요. 5. 자, 그럼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부등식을 보면 x는 5보다 어떻게 돼요? 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색칠해주고, 5는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나요?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빵꾸 뚫어줘야겠죠. 자, 그럼 이번엔 색깔을 좀 바꿔서 x는 7보다 작다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똑같은 수직선에
그러면 7은 5보다는 크니까 오른쪽에 7을 적당히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x가 7보다 작으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왼쪽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1차 부등식에 해를 구해서 수직선 위에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연립방정식은 각각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 어떤 부분을 찾아야 돼요. 공통의 해. 그러니까 즉 어떤 부분,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공통인 부분이요. 자,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어딘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노란색으로도 칠해져 있고 하얀색으로도 칠해져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바로 공통의 해예요. 죄송해요. 빵꾸. 네. 자, 그러면 공통의 해인데 5랑 7은 둘 다 포함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5보다는 커야 되고요. x가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에서 7 사이, 그러니까 바로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이 최대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자세히 했지만 이 다음 문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연립 1차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립 부등식이란 1차 부등식 몇 개? 1차 부등식 2개. 2개를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연립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1차 부등식 2개의 공통의 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연립 부등식 풀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문제 1번 2x-1은 5보다 크다. 3x는 21보다 작다. 자,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식을 정리를 해보면 각각을 풀어야 돼요. 지금 연립 1차 부등식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게요. 그러면 각 주어진 각각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x는 3보다 크다, x는 7보다 작다가 나오죠. 자, 그럼 또 그려볼게요. 또 그려보면 수직선을 그리고 3이 작으니까 3을 먼저 왼쪽에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겠죠. 그 다음 색칠을 해줍니다. 3은 들어가면 안되니까 빵꾸. 자, 그 다음 7. 7은 3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겠죠. 뭐 이쯤에 7 그려주시고요. 7보다 작아요, x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색칠을 또 해줍니다. 다음 7은 빵꾸. 자, 이제 마지막 공통인 부분 찾아볼게요. 공통인 부분은 어디서 어디예요? 3에서 7 사이가 바로 공통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x는 3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등호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3과 7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의 해는 3보다 크고 죄송합니다. x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읽는 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답을 읽으실 때는 x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네, 요렇게 써주시면,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읽는 법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은 두 1차 부등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 공통의 범위. 실제로 공통의 해죠. 그래서 이 공통의 범위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봤고, 자,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 두 가지를 다뤄보고 끝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2x는 4보다 크다와 3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답니다.
네, 역시 각각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x는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럼 또 그릴게요. 수직선. 작은 거부터 먼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왼쪽 색칠 빵꾸. 자, 그 다음 2보다 크다죠. 그러면 2는 여기쯤 있겠네요. 2보다 크다. 또 색칠 빵꾸. 잠깐만요.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인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공통인 부분이 지금 있나요? 공통인 부분이 없어요. 공통인 부분이 없습니다. 공통인 부분이 없으면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공통의 해는 없다. 공통의 해는 없다. 또는 그냥 해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2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자, 우선 각각을 해를 구해보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그러면 2가 있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색칠 해주시고, 자, 이번엔 빵꾸를 뚫어놓고 색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등호가 들어있으면 색칠을 해야 되죠. 색칠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또 똑같이 2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색칠. 그 다음 여기도 빵꾸 또 색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공통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림이 좀 겹쳤지만 네, 실제로 겹치진 않겠죠. 네, 공통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첫 번째 부등식에도 2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에도 2가 들어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정말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뭐예요? 지금 2가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오냐? 네, 이렇게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의 해는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의 해는 뭐만 나와요, 지금? 2만 나오는 거예요. 몇 개나? 한 개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은 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자, 정리해보면 연립부등식을 푸는 것은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인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 가지 중요한 유형들을 다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서 힘들겠지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잘 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등식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그래서 요 형태를 잘 봐두세요.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있는 유형이랑 똑같이 생겼죠? 하나, 둘, 세 개. 부등식, 부등식.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부등호, 부등호. 자,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2보다는 3이 크고요. 3보다는 4가 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2보다 4가 커요. 3보다 4가 커요. 2보다 3이 커요.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의 부등식에서 3개의 식이 나와요. 이렇게. 이걸 이용할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의 부등식에서 이렇게 3개의 부등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참고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3x보다 x 플러스 6이 크고 x 플러스 6보다 4x 플러스 3이 크대요. 자, 설명이 좀 깁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울게요. 보기 좋으라고. 자, 지워놓고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어진 1차 부등식을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뭐 지금 이 두 개를 먼저 쪼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두 개를 쪼갤 거예요. 그래서 3x보다 x 플러스 6이 크다. 이거랑 x 플러스 6보다 4x 플러스 3이 크다.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쪼갤 겁니다. 부등식을 쪼개보면 1차 부등식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온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고요. 또 두 개의 1차 부등식에 들어가 있는 x는 두 1차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왜냐면 왼쪽 위에 보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왼쪽에 있는 x랑 오른쪽에 있는 x는 같은 x예요. 다른 x예요. 같은 x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위에 부등식을 푸는 것은 결국 두 1차 부등식의 공통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요. 1차 부등식이 두 개인데 얘의 공통의 해를 구해? 이걸 어디서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3x보다 x 플러스 6이 크다. x 플러스 6보다 4x 플러스 3이 크다. 이렇게 두 개의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쉽죠. 그냥 하면 돼요. 주어진 각각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x는 3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뭐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수직선 그리시면 돼요. 1이 좀 작네요. 작은 걸 먼저 쓰고 1보다 크니까 요렇게 1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색칠을 해놓고 1은 빵꾸. 그 다음에 3은 여기쯤 있다고 치고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3엔 빵꾸를 뚫고 여긴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면 어디예요? 1에서 3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x는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x는 1보다 크고 3보단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이 엄청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쓰지 않았던 수직선을 지금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등식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의 풀이는 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몇 개로 쪼개요? 네, 이렇게 두 개로 순서대로 a, b, b, c 순서대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두 개로 쪼개서 연립방정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나타낸 것임을 이용하여 풀이한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긴 시간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18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차시는 이제 1차 부등식과 연립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영상은 그럴 건데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뭐 방금 전까지 했던 연립부등식을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 정리입니다. 1번 연립부등식이란 무엇냐, 2번 연립부등식의 해란 뭐냐 또는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 3번 A, B, C 이 형태의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강의를 완벽하게 들으신 거고요. 수업을 듣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다고 오늘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9분 지나고 있고요.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